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부동산 입지 분석에 대해서 좀 알기도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사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후진국 정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경제 자체가 정치에서 많이 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정치도 있겠지만 경제가 정치를 좀 압도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서 정권을 좀 많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이제 앞전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처음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언가를 시도했던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쁠 때였다고 치면 전두환 대통령 좀 개발이 시작됐는데, 사실 전두환 대통령이 업적이 있다면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계 대회를 유치를 해요. 전 세계 그 서울을 알리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인데, 저 당시에 발생된 게 우리나라의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돼요. 잠시를 예를 들면 그래요. 아시안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그 당시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전부 다 10몇 평대로 좀 작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나오면서 베풀고 싶은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 때 만행을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입니다 해서 군부 독재를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던 게 신도시였는데, 이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목동이랑 상계동이 먼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저 때가 가장 이제 시작됐던, 우리나라 부동산이 처음 활성화됐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바뀌죠. 군부 독재에서 뭘로 바뀌어요? 민간인이 당선이 됐는데 민주주의를 좀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좀 평등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 비리를 어떻게 잡아내지?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상류층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을 다 잡아내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오픈이었어요. 시큐리티 상자 열어주자. 그게 뭐였냐? 바로 부동산 금융 실명제를 도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95년도. 근데 이걸 왜 하면 안 됐었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실명제 이후 2년 만에, 아니요, 1년 만에 IMF가 터집니다. IMF는 이미 터져 있는 상태에서 두 손을 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부도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 뭐였냐면 대기업들이나 상류층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네 주머니에 그대로 담아놓고요, 앞에서 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외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나 혼자 들고, 난 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저 당시에. 근데 저때 그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주머니에 있던 게 열린 거예요. 저게 외상 장부도 열리게 된 거고, 망한 놈은 망했지만 있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 풀게 돼 있거든. 그 풀리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IMF 때 어떻게 해요? 위축이 됐던 거예요. 근데 IMF 끝난과 동시에 바로 부동산이 급상승 효과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면서 사실 이때는 제일 많이 했던 게 부동산 투자. 왜 하기 좋았냐면 돈을 막 빌려줬어요. 저 때는 전 국민이 힘들다는 그 핑계 삼아서 돈 막 빌려줄게였어요. 왜냐면 그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한테도 카드 남발해줬고요. 예, 미성년자한테도 제2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은 대출을 뽑아줍니다. 저 때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러시안 캐시 같은 사금융들이 판을 치게 돼요. 그들을 합법화시켰던 시기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까지요, 여러분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려서 땅을 샀다면,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이자도 쌌을 뿐더러 돈도 많이 빌려줬고요. 거기다가 뭐가 있었냐? 안 갚아도 되는 거였어요. 저 때 만들어진 법이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가면서 너무 남발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경기를 살렸잖아요. 카드 남발하고. 그래서 이미 예측은 한 거예요. 저 중에 분명히 부도난 사람들이 있겠다. 못 갚은 사람이 있겠구나. 회사 부도 처리하면서 뭘 해요? 회생 파산. 그 정책이 이때 도입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요때 움직이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정책을 세운 게 2기 신도시 발표를 합니다. 근데 2기 신도시는 1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중점 개발이 아닌 분산 개발을 많이 했어요. 요때도 우리가 많이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이런 거 있어요. 저런 거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오늘 좀 분석을 할 건데, 이런 징후나 이렇게 좀 사례를 많이 보다 보면, 과거 사례 많이 보면 이제 우리가 미래에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IMF보다 더 무서운 게 터져요. 뭐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집니다. 미국이 부도가 난 거예요. 미국 이제 월가라 그러죠. 월가가 부도가 나면서 전 세계가 흔들려요. 이때 대한민국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경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때도 땅을 많이 샀어야 된다. 대통령 때마다 왔던 것 같아요. 5만 원권 지폐요. 5만 원권 지폐가 2009년도에 발행이 됐어요. 저 5만 원권 지폐가 딱 발행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5분의 1로 축소가 되고요. 여러분이 쥐고 있던 문서들, 아파트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모든 부동산은 5배가 뜹니다. 위로 5배, 밑으로 마이너스 5배니까 약 5, 25, 25배 격차를 보여요. 근데 실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이라든가 집가 그리고 보통 옛날에 시골 가면은 한 10,000원, 30,000원 이랬던 땅들이에요. 옛날에 다 땅들이. 지금 그런 땅 있나요? 10,000원 미만 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전부 20, 30만 원씩은 해요. 그냥 시골 가도. 그러니까 벌써 5배, 30배 이미 저 5만 원권 지폐 하나 올라가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5만 원 지폐가 나왔을 때 땅 사야지, 집 사야지 했었나요?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 좀 미리 아셨으면 좋겠지 않나.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아이고 박근혜 정부는 보나 볼 게 없어.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탄핵이래. 문재인 정부도 제가 굳이 안 다루는 이유가 아유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코로나가 발생하는. 그래서 저 두 정부는 사실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무너지고 했던 것 같아요. 자꾸 뭐 싸움만 많이 했지.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